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뇌가 있는 이유는 생각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뇌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뇌는 생각이라는 기능보다는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고 음식을 소화시키고 병균과 싸우고 있는 등의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뇌가 하는 이런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혈압이 높아졌네? 조금 낮춰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혈압을 조절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들을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면 머릿속은 너무나도 시끄럽고 복잡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뇌는 이것들을 우리가 의식하는 생각과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알고 보면 생각이라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뇌는 알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뇌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임무는 생각이 아닌 당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 에너지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뇌 활동의 많은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이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생존율을 높였지만 이 점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가 어렵기도 하고 특히나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서 때로는 방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중 생각은 최우선순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생각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식단을 조절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보이면 자신도 모르게 입에 넣게 됩니다. 뇌에게 있어 당장 더 중요한 건 에너지를 더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에 대한 비밀을 명확히 풀지는 못했지만 가장 대중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뇌의 여러 영역에서 뇌신경세포, 즉 뉴런들이 계속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 뉴런과 뉴런이 신호를 주고받는 연결이 일어나는 시냅스는 무려 100조 개에서 1000조 개로 추산됩니다. 셀 수조차 없는 수많은 연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등의 모든 활동을 할 때마다 해당 네트워크들은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억제가 되기도 하면서 조절되고 있습니다. 뉴런들의 이런 활동들의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 신체를 관리하고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숨쉬기, 혈액순환, 균형 잡기 등 이 활동들은 무의식적으로 계속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활동들이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데 소소하게 활동하던 뉴런들이 같은 주제에 대한 활동으로 합쳐지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결국에는 우리의 의식이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뇌의 수많은 활동과 뉴런들의 계속되는 활동들 때문에 생각은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을 모두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생각과 방해가 되는 생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막상 그 상황에서 뇌가 만들어낸 생각은 자기와의 타협인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때 간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신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어 배가 고프게 되면 당신의 뇌는 뭔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먹고 내일은 더 많이 운동하면 되지 같은 합리화시키는 생각들까지도 쉽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리학자 아미시 잔은 이때 중요한 것이 메타 자각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메타 자각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나는 왜 지금 간식을 먹겠다는 생각을 할까? 라고 내 생각에 대해 자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에 대해 자각하는 능력을 키우면 자신의 생각에 대해 구별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는 쉽게 말해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고픈 상황에서 눈앞에 간식이 보이면 나는 주로 참지 못하고 먹는 경향이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메타 자각 능력은 어떻게 키울까요? 바로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 질문을 의식적 노력 없이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쉬워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글을 읽을 때 이것은 기억이고 이것은 니은이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의식해서 글자로 인식하지 않고 바로 그 글씨들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아무 의식적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글을 읽는 당신의 능력이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해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수많은 뉴런들과 그 연결들의 활성화가 반복적으로 자극에 노출되면 습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이 반복될수록 그 뉴런들의 연결 회로는 강화가 되고 강화가 되면 될수록 다시 활성화시키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메타 자각과 메타 인지 능력을 키우게 되면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절 능력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쉽게 고갈되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피험자들에게 슬픈 영화를 보여주면서 절반은 평소처럼 반응하라고 지시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연구진은 피험자들에게 악력 운동기를 지급하고 최대한 오래 움켜쥐고 버티라고 요청했는데 감정을 억눌렀던 피험자들이 더 먼저 포기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자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했기 때문으로 봤습니다. 의지력은 고갈되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의지력이 몸의 컨디션에 따라 쉽게 고갈되는 것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어디가 아프면 우리의 의지력이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메타 자각과 메타 인지를 통해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더 잘 알게 되는 능력을 키워서 환경을 조절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배고플 때 눈앞에 간식이 보이면 참지 못하고 먹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라고 알아차리고 스스로 눈앞에 있는 간식을 치우거나 그곳을 떠나 간식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해서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현재 자아와 미래 자아가 다르다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나는 내일 계획대로 운동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미래의 나는 지금 당장 운동보다는 쉬는 것을 택하기 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메타 자각과 메타 인지 능력을 키운다면 내일 운동하러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알람을 맞춰두거나 가족에게 운동하지 않을 시 벌금을 내겠다고 약속하거나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생각을 왜 모두 믿으면 안 되는지 생각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메타 자각과 메타 인지 능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